오늘 도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기자들의 시각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합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고 아무래도 네. 이렇게 좀 우리로서는 초유 상황인 뭐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렇게 출범한 정부였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뭐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두 달째 그 저번에 그 8월 13일이죠 국정기획위원회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보고할 때. 두 달을 생각해 보면은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아하. 그리고 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최선 다했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아마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다른 형태의 또 소회 아니면 또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제 각오 등을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동안 뭐 평가들 보면은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어떤 면에서는 우려하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 뭐 생각과 달리 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말들이 많았고요. 아무래도 뭐 대미 관세 협상이나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정상회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비교적 순탄하게 잘 해결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뭐 국정 되게 대통령이 분주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좀 헌신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있었고요. 네. 뭐 지지율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전에 윤석열 정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뭐 최근 갤럽 조사 같은 경우 63% 나왔는데 높은 지지율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좀 준수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11일 날 네, 맞습니다. 예정이 돼 있죠? 오전에 있습니다. 이날 뭐 기자회견이 기존의 기자회견과 어떤 뭐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뭐 어떻습니까? 이날 기자회견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좀 차이가 있다면은 지난번에는 약간 의제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 형태로 있다 보니까 지방 관련 의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골고루 다뤄지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대로는 없는 형태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제들이나 주제들이 다양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보다 구체적인 건 아무래도 이렇게 그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자유롭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서 진행을 한다. 11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100일 잘한 점도 있고 좀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이럴 텐데 잘한 점 뭘 주로 꼽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많이 꼽았던 게 일단은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대통령이 뭐 방미 이후에 순방 성과를 알리면서 여야 대표들을 부른 자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열릴지도 몰랐다는 것도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장동혁 대표를 배려해서 30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실제 발언에서도 그래서 뭐 대통령 발언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였는데 뭐 장 대표가 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발언 기회를 준다든지 배려를 좀 해줬군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이 대통령에 대한 뭐 대선 후보 시절에 또 야당 대표 시절의 생각과 또 대통령 되면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협치 노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또 외교 성과 관련해 가지고 정상회담 관련했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미리 준비된 대통령 같다는 모습 보이면서 그 좀 순발력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된 모습들, 뭐 트럼프 대통령과 했었을 때 사실 걱정들 많이 했었는데 또 그날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돌발적인 요인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젤렌스키처럼 또 그렇게 트럼프가 면박 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뭐 걱정들도 많았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뭐 트럼프도 기분 좋게 만들면서 좀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측면에서 외교도 꽤 괜찮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대북 관계 관련해서도 뭐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처럼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뭐 이번에 그 문제를 이제 또 대미 관계에 연결시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일을 하셔라. 나는 그 옆에서 도와주겠다 해서 이렇게 뭐 내가 피스메이커 예, 맞습니다. 하겠다. 네. 예.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예,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개선됐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또 정부 이후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좀 어두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좀 살아나는 국면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또 그 민생 소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서도 재편하면서 조금 바닥의 경기가 좀 개선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주목되고 있는 게 뭐 산재나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체불임금 같은데 그런 의제들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 차례 그 강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기업의 근무 형태 등을 얘기하면서 개선할 방향들 갖다 얘기한다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된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 분 중에서 말씀하신 분 중에서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예. 뭐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오송 참사 네.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들 보였는데 이런 모습들도 약간 그 전임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정체 정상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회 통합 행보, 그러니까 진영을 넘어서서 사회를 통합하고 그동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이러한 행보,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행보,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쪽 통합 실용 행보, 이게 특히 좀 인상적으로 100일 동안에 다가왔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약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살 거리를 찾을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첨단 기술 개발 쪽에 이렇게 우리가 길이 있다, 기술 개발 길이 있다 해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등 확장 재정으로 갔죠. 예, 뭐 전체 예산도 늘렸지만은 특히 R&D 예산을 다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뭐 인사 관련된 측면들 보면 뭐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유임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전격 유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남겨두겠다 이런 모습들 보였던 것도 꽤 놀라웠었고 또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실제 강력 인선들을 보면은 뭐 네이버 출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용되는 것도 생각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실용정부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조금 거부하는 법안들이 있긴 한데, 뭐 대통령이 그 외에 상반되게 뭐 배임죄를 네.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다든지, 아니면 특히 그러니까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권이나 아니면 이런 쪽도에서 이렇게 상법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주주 권리 권익 보호에서는 좀 강하게 조이는 반면에 뭐 규제 관련해서는 좀 대대적으로 풀어보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투자도 대대적으로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균형을 맞추면서 실용주의 정부의 모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노동조합 그 자녀 채용 그런 거, 그 노조원들 자녀 채용 이런 것들이 불공정의 뭐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노동조합을 좀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냈더라고요. 이렇게 좀 뭐라고 균형을, 할까요? 예. 약간 그런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외교 문제 역시 뭐 이게 큰 이벤트였는데 이것도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잘 넘어갔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이권 보면서 이렇게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 이렇게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네. 특별히 얻어온 것이 있진 않은데 사실은 좀 우려됐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금 챙겼다. 그리고 나갈 것들을 좀 제한했다. 이런 네. 측면에서 실익은 챙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북한에 대한 관심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트럼프의 관심을 다시 또 한반도 특히 북한 문제로 좀 좁힌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국민들도 최근에 이권 관련해가지고 뭐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뭐 58%가 성과가 있었다. 네.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이민세관 단속국 미국 그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우리 그쪽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 그 뭐 갑자기 체포하면서 상당히 그게 또 정상회담 이후에 네.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쯤 뭐 예, 맞습니다. 귀국할 예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건 할 얘기는 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얘기했었는데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얘기냈고 뭐 산업부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인 용어에서 쓸 수 없는 단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니까 뭐 좀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나름 좀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잘한 점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좀 부족한 점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럴까요? 예, 이번에 그 대통령 100일을 보면서 하면은 협치의 노력은 되게 평가한다. 근데
또 전문가들이 또 얘기했던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과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좀 아쉽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어떤 의지들을 표방했는데 아마 근데 물론 상황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관계가 이렇게 순탄치 않고 또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 강성이다 보니까 협치가 이렇게 착착착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네. 갈등으로 치닫는 모습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협치의 성과가 특별히 이렇게 보이는 게 없다는 게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뭐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번에 민생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소비 쿠폰이 나오고 했는데 네. 그게 과연 적절한 경기 대책이었냐? 아니면 그 재정을 다른 식으로 썼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경제 전문가들 좀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법이나 여기서 기업들 친기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노란봉투법 나오고 상법 나오고 해서 약간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고 개혁 속도 관련해서도 좀 너무 빨리 가려는 것 같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3대 개혁 같은 주제들 같은 경우에 뭐 속도전 얘기하면서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이따락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빨리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우려가 있고요. 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뭐 저출산 그다음에 성장이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과거에도 우리 이 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등장했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큰 구조개혁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살리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잘하는 부분은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구조적인 개혁 이걸 통해서 우리 체력을 좀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인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인사 역시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뭐 정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일반인들 눈에 띄는 건 사람 문제거든요. 초기에는 뭐 가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할 때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서 청문회에서 등장하는 그 장관 후보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청문회에서 거의 뭐 참고인들, 증인들 채택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았잖아요. 이러면서 조금 비판도 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 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갖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식했다는 점에서 좀 어떤 면에서 약간 기대치가 낮다 보면은 다른 모습들 보이면은 좋게 보이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민간 전문가들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기용했다는 점들에선 좀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계속 문제들이 제기됐던 것들도 약간 좀 그 이미지에 처음에 이렇게 좋았던 이미지에서는 약간 손상된 측면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기억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저기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이 됐다가 임기 초반에 극초반에 저기 사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며칠 안 돼서 사퇴했잖아요. 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얘기가 오갔었고요. 이게 사실 인사란 게 양쪽이 다 있는데 하다못해 뭐 법무부 장관 인선 관련해서는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서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수박이다. 예, 또 뭐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다. 아니면은 저기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러면서 좀 비판 제기를 많이 하는데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인선이다. 왜냐면은 이 큰 건 관련했었을 때 양쪽 시각을 그렇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인사인데 이런 평가들이 좀 오가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비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들은 좀 많이 약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사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의 절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 안 되고 그냥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대통령의 지지율. 뭐 한번 역대 대통령과도 한번 비교해 보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갤럽이 공신력이 많이 높다 보니까 갤럽 지지율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63% 나왔는데 사실 보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권 이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까지 내려갔었다가 다시 2주 연속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들이 많아지면서 개선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취임 100일 때 어떤 성과를 가졌냐 이거는 약간 뭐 시기시기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많이들 비교하는데 이번에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 3번째였는데 가장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일 높았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도 된다. 예, 맞습니다.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그야말로 그 지지율이 거의 하늘을 찔렀죠. 그때 문민 개혁으로 몰아치는 그런 흐름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지금 기억하는 게 그때 탄핵 이후에 등장해서 뭐 그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랑 그 와이셔츠 팔 걸고 그 뭐 커피 하나씩 들고 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좀 인기를 얻었었죠. 세 번째 정도로 높다. 예, 그리고 뭐 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대선 때와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이 보면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통령이 사실은 대구 경북 출신이긴 한데 대구 경북 쪽에서 이렇게 이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5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3%. 그러니까 뭐 보면은 꽤 많이 올랐었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지지율이 그때 8.15 3연복권 이후에 그때 한 2, 3주 뚝 떨어진 그때 외에는 대체적으로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예, 60%대 초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때 100일 때 아마 20%대 후반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는 꽤 안정적인, 그러니까 하한선이 일단 확인됐는데 하단이 50% 중반이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60%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이 대통령으로서 뭐 개혁을 한다든지 뭐 할 때 힘이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또 굴러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대 특검인데 3대 특검도 지금 중반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흐름인데 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는 그런 이것도 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얘기가 좀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던 게 아무래도 그 과거 정부에 대한 청산을 하는 또 전례도 없는 네. 그 특검이 세 개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이미지가 부식시키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지금 3대 특검 다 이렇게 아주 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뭐 장동 대표도 뭐 이 대통령보다도 특검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 할 정도로 특검에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했었을 때 그때 정황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뭐 군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국정원 얘기까지 나오면서 점점 수사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구속 수감됐는데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 건과 자체가 국내임으로도 이렇게 연계되면서 사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거 세상병 수사 관련해서 계속 진척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의 향방이 앞으로 또 이 국민의힘의 미래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 맞는 시점에서. 근데 이게 네. 최근에 근데 아까 저 정성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을 연장하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구속이 기각된 다음부터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니고 내란 전담재판부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좀 되게 주목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희승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건에 대해서 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판사 그러니까, 출신 의원이죠. 민주당 맞습니다. 박희승 맞습니다. 의원. 네. 그러니까 법원을 지금 민주당이 뭐 난상 공격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삼권 분립을 무시했는데 그리고 한 것처럼 국회가 힘이 세다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맞냐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하고 그 특검 연장만 아니라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약간 민주당이 스스로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검찰 개혁 문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뭐 공약도 했고 상당히 기대감이 커서 초반에 좀 올라갔는데 요즘에 좀 거의 3,200선 오르락내리락 거기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약간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많이 평가가 좋았었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좋았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분기점이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좀 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현재는 뭐 종목당 50억이었었는데 이걸 10억으로 낮춘다. 그러면은 큰 손들이 연말에 투매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아무래도 세계 경제나 아니면 미국 시장 등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조금 최근에 3,200선 여기서 좀 갇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이 상당히 초반에 이 흐름을 타고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래도 한 3,500 정도까지는 가줘야 이 흐름을 갖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요거 특히 개미 투자자들 관심이 많은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당분간 조금 더 횡보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나주석 차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100일을 맞는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그리고 기타 각각 분야에 대한 평가들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